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듣기만 해도 커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한국에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 사이에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고 해서요. 그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월급을요, 그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. 이게 뭐 정식 은행 계좌가 없거나 아니면 체류 자격 문제 때문에 금융 이용이 좀 어려운 분들도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지갑으로 급여를 딱 받고 심지어 이걸로 본국에 송금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. 우선 그 기사에 나온 사례부터 좀 볼까요? 서울 강남에서 일하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한 분이 월급을 테더라고 하는 그 USDT 그걸로 받으신대요. 아무래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으셔서 은행 이용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 보니까요. 근데 뭐 현금이나 다른 방법도 있을 법한데 왜 굳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걸까요?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? 불편하진 않고요. 네, 그게 몇 가지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건 역시 편리성하고 속도죠.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코인을 뭐 보관하고 또 주고받는 디지털 지갑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거든요. 아, 실시간으로요? 네. 기존의 은행이나 뭐 다른 송금 업체를 쓰면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서류도 좀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확 줄어드는 거죠. 와, 시간하고 절차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. 그럼 비용은요? 송금할 때 돈 드는 거 있잖아요. 비용 절감 효과가 이렇게 또 상당합니다. 보통 전통적인 방식은 송금 수수료가 뭐 적게는 5%, 10%이 정도인데 가끔 어떤 나라들은 뭐 20% 넘게 떼기도 하거든요. 20%나요? 와, 네. 근데 스테이블 코인 송금 수수료는 보통 뭐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. 몇백 원, 몇천 원이요?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한 그런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분들한테는요,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주니까 그 점도 되게 매력적인 거죠. 이야,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환율 걱정도 절고 이러니 뭐 은행 계좌 없는 분들한테는 진짜 뭐랄까? 비공식 급여 통화처럼 쓰인다는 분석이 나올 만도 하네요. 실제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작년에 보니까 한 8천조 원?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2020년이랑 비교하면 이게 10배 넘게 늘어난 거라는데 와, 성장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? 네. 8천조 원이라는 규모는 이게 더 이상 뭐 그냥 일부 몇몇 사람들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.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265만 명 정도 되고요. 또 공식적으로 파악된 불법 체류자만 해도 4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. 아, 그렇게나 많군요. 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면 이번 통계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림자 급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확실히 편리한 점은 많은 것 같은데 이면에 위험은 없을까요? 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거요? 당연히 있죠.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.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역시 사용자 실수나 아니면 사기 피해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갑 주소를 뭐 잘못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피싱 사기 같은 거 당하면 그냥 자산을 날리는 거잖아요. 아, 네. 그다음에 이게 은행 같은 중간 기관이 없으니까 피해가 생겨도 이걸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또 그 특성상 거래가 한 번 기록되면 이걸 뭐 사실상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하고요. 그렇군요. 개인적인 피해 말고 혹시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주게 되면요. 혹시라도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안 지키는 그런 노동 착취 문제가 생겨도 정보 당국에서 이건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확인이 어려워지니까요. 네. 그리고 한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근로자한테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는 게 이 원칙하고 좀 충돌할 소지도 있고요.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로 대량 송금된다는 건 이게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. 아, 그렇죠.
달러가 유출되는 거네요. 네, 아직까지야 뭐 전체 외환 거래량에 비하면 작을 순 있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경로로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계속 커지면 이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확실히 높여주면서 특히 금융 시스템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 하지만 동시에 뭐 개인적인 거래 위험이라던가 또 노동 문제가 숨겨질 가능성, 그리고 점재적인 외환 시장 영향 같은 풀어야 할 숙제들도 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기술 발전이 기존 시스템의 어떤 규제 공백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딱 그런 전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. 앞으로 이런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가 점점 퍼져나갈 텐데 이게 우리 경제나 금융 시스템,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정책 당국은 이걸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. 은행 없이 받는 급여,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듣기만 해도 커지는 경제 상식,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